모든 펠리세이드가 다 이렇게 불량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도 펠리세이드 하면은 SUV 중에서 최고가의 차량이거든요. 현재로서는 가장 나은 제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구입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안 되는. 빨리 대화만 된다 하면은 저는 손해를 보더라도 중고차로 매매를 지금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으쌰. 2019년 4월경에 차량을 구입을 했고요. 그러니까 운행을 하다 보니까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기능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하고 펠리세이드 차량은 차로 이탈 방지가 아닌 보조까지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 기능이 정확히 된다고 설명을 들었고 차량을 구입을 한 건데 실주행에서는 차가 빈번히 차로 이탈 방지 보조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서 대전 서비스센터에서도 동영상을 촬영해서 위에다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답변은 이거는 정상이다. 청주사업소에서는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이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모든 펠리세이드가 다 이렇게 불량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엑가스 쓸 때만 그때는 약간씩은 좀 벗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텔리하고 코나하고 그렇게 전부 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이테크 쪽하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요즘은 이게 이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이제 나오는 차부터는. 그 전에는 아마 비슷하게 갔는데 요즘 나오는 차는 안 된다는 게 뭐죠? 그럼 이탈한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기 판매네요? 카talog 사기는 된다고 홍보를 했으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수리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품질 문제예요. 품질 문제. 그다음에 엔진에서 엔진음이 아닌 디젤 엔진음이 아닌 약간의 이상한 소음이 발생을 해서 그거에 이제 문제를 제기하였고 천안에 소재한 공업사에 블루엔지에 가서 확인한 결과 1200에서 1500 RPM 정도 사이에 일정한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다다다다 하는 이상 소음이 발생한다는 것을 블루엔지에서 인정을 하였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 해서 몇 달 후에 그 부품에 대해서 교환수를 했는데도 소음이 발생을 했습니다. 엔진 소음에 대해서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미션 오일 쪽에서 누유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 담당자는 간단하게 볼트 하나만 교체를 하게 되면은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니까 걱정 너무 하지 마시라고 해서 저는 그 팀장 말을 믿고 수리를 맡겼고 수리를 한 후에 카바를 뜯어서 확인해 보니까 아직도 그 미션 쪽에서 오일이 누유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현재 자동 변속기의 오일 팬에서 새는 거고요. 가스켓 쪽에서. 그 다음에 뒤쪽 카바, 자동 변속기 뒤 카바에서도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흘러서. 이제 여기까지 젖었는데 이제 요렇게 젖어 있다가 조금 더 하면 이제 떨어지는 거죠. 여기처럼. 볼트가 아니고 가스켓의 문제 같아요. 가스켓. 만약에 이런 거를 토크 조일 때는 자동으로 조인다는 것은 그 가스켓의 눌림량이라든가 이런 거 다 계산해서 하는 건데 풀린다? 풀려도 잘못된 거고. 그렇죠? 근데 그 조임에서도 샌다는 건 가스켓 불량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어쨌든 이건 오일이 누유되는 건 불량입니다. 새 차가 오일이 새는 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불량. 어쨌든 누유될 수 있습니다. 부품을 연결하면 가스켓이라든가 패킹에서 오일이 누유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일을 체크할 수 있는, 운전자가 쉽게 체크할 수 있는 엔진오일처럼 게이지가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이제 운전자는 이거 만약에 점검을 안 했을 경우에 믿고 또 무기관이란 말을 믿고 점검 안 했을 때는 결국은 운전자가 알 때는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차나 수입차나 모든 차가 오일 게이지 있는 게 맞습니다. 여기 시트 색깔도 그래요. 원래 이 색깔이잖아요. 이 색깔인데 이 색깔로 뜬금없이 얘를 갖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건 뭐 갑자기 만들다가 뭐 가죽이 모자랐나 이렇게 바꿔놨어요. 어쨌든 이거는 이 색깔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불량 맞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색깔 다 똑같아요. 고기만 운전석만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자, 도장을 보게 되면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서부터. 에? 그렇죠? 부실하죠? 저쪽. 다. 예. 색깔. 예. 엔진 누유는 뭐 가스켓과 가스켓, 볼트와 볼트를 조이다 하면 뭐 그럴 수 있어요. 예? 뭐 100% 안 셀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거는 다시 수정해주고 수리해주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칠을 해다가 말았다든가 뭐 시트 색깔도 바꿨다. 그다음 엔진 소음 문제 봐도 5가지가 있고 이거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했으면 이 차 같은 경우에 최소한 뭐 교환은 않더라도 관련된 거는 수리를 해주고 거기에 정당한 보상을 해나고 봐요. 그러니까 엔진 쪽은 여기 블루엔즈의 팀장은 교체를 원하지만 위에서 지금 사인이 안 떨어져서 교체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만 답변이 왔고요.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부분적인 도장 시공밖에 없습니다. 근데 간단한 부위면은 테이핑을 하고 도장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는 특수한 부위이기 때문에 문짝을 탈거를 해서 도장을 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 차량은 신차인데 문짝을 뜯을 때는 이 볼팅이 다 이게 상처가 나고 중고차 시장에서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로 확인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걸 어떤 이슈화를 시켜가지고 뭐 우리 법무팀도 있잖아요 우리 회사에 그쪽으로 질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정당한 우리 고객님의 그 어떤 저 방사님의 권리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소무원이나 이런 쪽에도 한번 문의를 해보셔가지고 미국에서는 왜 이런 문제가 서 리콜 해주냐면요. 걔네들은 알고도 만약에 그걸 시정 안 하면 징벌로 가요. 너 알고도 이거 속였구나. 알고도 안 해줘? 그러면 징벌죄 엄청난 걸로 이제 벌금을 매겨버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전에 도요타의 급발진 사건이라든가 폭스바겐 이슈 조작 사건이라든가 이럴 때 몇 조를 갖다 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돈 얼마 안 냈어요. 우리나라 법이 그만큼 약한 거예요. 걔네는 법이 세니까 걔네들은 언론은 좋지 않은 거 우리나라도. 결국 우리나라 사람이 홀대받는 것은 왜 그러냐? 결국은 법이 소비자를 위한 법이 아닌 것이 너무 많다. 그리고 미국은 소비자를 위한 법이 강하다. 그게 결국 뭐냐? 징벌죄다. 그 다음에 제조물체금법이 또 강합니다. 미국은. 제조물체금법에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소비자 재면 그 제조회사에서 저희 문제는 이러이러한 문제로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밝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죠? 네가 밝혀봐. 소비자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상으로는 차량 환불을 제일 처음부터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레몬법이 억울하게도 계약은 한참 후에 전에 했고 차량 대기가 너무 많아서 후에 2019년 4월 달에 했지만 그게 몇 달 사이로 해서 레몬법을 적용을 못해서 지금 환불은 못 받고요. 레몬법이 1975년도에 도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좋은 거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도 좋게 받아들였는데 강제 규정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법이 약하니까 이제 거꾸로 수입 업체들이 우리나라 법을 악용하는 거예요. 거꾸로. 부수값도 비싸게 받고 뭐 못해줘 그럼 못해주는 걸로 돼서 완전히 우리나라 법을 악용하는. 아니 법은 좋았는데 실행하는 단계에서 굉장히 소비자한테 불리한 이거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 레몬법도 좀 손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중대한 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이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봐요. 제동장치 예를 들어서
엔진 장치, 동력 전달, 그리고 동력 전달 미션이라든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전자와 관련된 거, 이게 다 안전과 연결돼요. 근데 요새는 거기에 보면 중대로 시동 꺼짐, 이건 없어요. 만약에 시동이 꺼져 버렸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형 사고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시동이 안 꺼지는 거는 현재 우리나라 중대결함을 안 쳐요. 근데 요새 제일 많이 전자제어 엔진에서 발생되는 게 시동 꺼짐입니다. 이거 사전에 어떤 판단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 중대부가 달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신청하실 건에 대해서 이게 중대한 하자인 것이냐 아니면 일반 하자인 것이냐 뭐 이런 여부들에 대해서도 다 중대부가 달아서 판단하거든요. 아 그럼 같은 주행 중 시동 꺼짐이라도 중대부 판단에 따라서 중대 결함이 달라질 나는 이것을 좀 전문가들이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중대결함 볼 것이냐라는 걸 구체적으로 정확히 논할 필요가 있다. 왜 이제 메이커와 이게 소비자 분쟁이 많냐면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메이커는 이렇게 하면 빠져나가고 또 소비자는 아 이건 내가 제어가 안 됐고 내가 원하는 게 안 됐기 때문에 이건 결함 아니냐라고 자꾸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명확한 것을 좀 선을 좀 걸어봤으면 좋겠다. 자, 우리 소비자들이 이제는 지금까지 대형회사하고 대형도 높은 막 싸움 무조건 지는 거야. 넘어가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요, 제조물 책임법, 그 다음에 징벌제, 그 다음에 리콜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레몬법, 이런 좋은 법들은 명장모색에서 어떤 사례를 해가지고 던지면 같이 청원도 해서 법을 같이 바꿔보자고요. 그러면 정말 강력해져야 자동차 기술도 발전하고 소비자도 독되고 또 하나 수입들이 많이 들어오면 걔네들 제재할 수 있는 법이 형성이 되는데 그런 강력한 법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번에 저 페이스헤드를 우리가 이제 쭉 보면서 정말 저도 꽤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비협조적이고 또 이렇게 오리발 내미는 식으로 갔다는 것은 저도 굉장히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좀 내무법이 좀 뭔가 구체적으로 좀 소비자를 위한 또 메이커도 당연히 위해야겠죠. 근데 서로 양쪽으로 봤을 때 서로 불만이 없는 그런 법 제체를 조금 뭔가 손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 명장모색을 강하게 합니다.